자, 우리 이제 보어의 이해까지 했고 채점은 좀 이따 하고 오늘은 그 뒤에 5장 CJ를 할 겁니다. CJ. 자, CJ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CJ. 보이죠? 네. 오랜만에 렌즈를 꼈더니 안경이 김 끼는 게 싫어서 렌즈를 좀 껴봤는데 눈이 계속 깜빡깜빡거리네. 이 렌즈가 빠지나? 뭐 일단 봅시다. CJ. CJ라고 하는 거는 동작이나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를 알려주는 게 CJ야. 네. 우리나라 말은 뒤에 붙죠. 뭐 먹다,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치면은 먹다, 먹었다, 먹는 중이다, 먹어왔다, 먹을 것이다. 예를 들어도 꼭 먹는 거로 예를 들어, 그치? 자, 이렇게 우리말은 뒤에 이렇게 붙어요. 서술어 뒤에 붙는 건데 영어는 좀 다르죠. 영어는 동사가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정리하는 겸. 자, CJ를 그리면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리죠. CJ를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 현재, 그렇죠?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미래. 이게 순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과거고 여기를 미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실제 아랍어는 거꾸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면 아랍어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긋잖아.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보니까 왼쪽은 보통 과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오른쪽에부터 쓰지 않았어요. 아, 그래? 저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얘기하는 건가? 네. 그치. 근데 우리도 보통 이제 한 줄로 세로로 쓸 때만 가로로 쓸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죠. 세로로 쓸 때 이렇게 오니까 그치. 자, 그다음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미래 진행형이죠. 그다음 언젠지 모르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르죠. 마찬가지 과거 이전의 시제에서 과거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거 완료라는 말 쓰고 미래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미래 완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언젠지 모르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계속 진행 중일 때 우리는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마찬가지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제를 일반적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우리가 얘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제를 단순 시제라고 불러요.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인데 우리가 단순은 굳이 이름을 안 붙여줘도 아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얘기를 하죠. 단순 시제, 진행 시제, 그 다음에 완료 시제, 그리고 완료 진행 시제 해서 우리는 시제를 보통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12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가지 시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두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현재형이 두야. 단순 현재. 과거는 어떻게 쓸까요? did. 미래는 will do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 M인데 왜 A를 쓰지? 노란색을 쓸까? 현재 진행형 M이나 A나 is가 나오고 ing 이렇게 써주죠. 과거 진행은 어떻게 써줄까?
과거 진행은 was나 were를 써주죠. 자, was랑 were 차이는 뭐 MR이지도 마찬가지지만 was나 were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시제 아니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수일치에 나눠서 바뀌는 거죠, 그렇죠? ing 이렇게 써주고 미래 진행은 어떻게 쓸까? 미래 진행. 그쵸, will be ing 이렇게 써주겠죠? will be ing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쓸까? 현재 완료는 have pp를 쓰죠, 그쵸? have인데 have도 쓰고 뭐도 쓸까? has도 쓰죠. has를 쓰는 이유는 앞에 단수가 나왔을 때. 자, 그 다음에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그쵸, had be는 안 뒤지 아직. 과거 완료 진행이 be이 나오는 거고. 미래 완료는 will have pp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진행으로 바뀌면 been ing가 되는 거죠. have 혹은 has been ing. 얘도 마찬가지. 진행으로 바뀌면 had been ing. 그 다음 얘도 진행으로 바뀌면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 12가지 시제를 do라고 하는 동사, 얘도 doing으로 쓸 거예요. 내가 그냥 ing라고 썼네. 뭐 어쨌든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시제 표현을 동사로 해주게 되는 거죠. 각각 시제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현재 시제입니다. 좀 글씨 크게 쓸까? 영상을 보니까 이때 글씨가 작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볼만하죠. 현재 시제 언제 쓰냐? 첫 번째, 현재의 사실 나타낼 때. 두 번째,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낼 때. 세 번째, 변하지 않는 진리, 불변의 진리나 혹은 이 격언을 나타낼 때 씁니다. 현재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반복적인 습관은 현재형을 통해서 그냥 보통 이렇게 한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변의 진리나 격언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볼까? 지구가 어때? 둥글다죠, 그렇죠? 그 얘가 was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지구가 둥그랬었다. 좀 말이 이상하지. 지금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불변의 진리 격언은 시제일치에서 예가 돼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시제일치에서 예외가 됩니다. 전체가 과거 시제로 가더라도 지구가 둥그랬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막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거 시제 뭐죠? 과거의 사건이 나타날 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과거의 사실. 두 번째, 과거의 습관일 때도 이렇게 써요, 보통. 그리고 세 번째, 역사적 사실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근데 여기 이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시제일치가 예외가 됩니다. 요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이 지금 사건보다 무조건 과거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과거 완료를 쓰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과거 완료는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과거 완료를 쓸 때는 사건의 순서를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쓰죠. 대과거 형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지. 그랬을 때 굳이 역사적 사실을 대과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미 과거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미래 시제를 한번 볼까요?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보통 이렇게 나뉘죠. 미라고 비고잉 투 이렇게 나뉘죠. 자, will은 우리가
의지 미래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무슨 뜻이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할 것이다. 얘는 미래의 계획. 그래서 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아. 비 올 거야. 비가 올 겁니다. 얘는 어떤 경우 있을까요? It will rain 이렇게 썼어. 우리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요? 일기예보 그렇게 했어.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근데 어떻게 하세요? 무릎이 아파. 무릎이 아파.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그 거짓말처럼 내일 비가 오죠. 그런 경우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미래 써. 일반적으로 일기예보 같은 데서 어떻게 쓸까? 이 밑에 문장을 많이 쓰겠죠. 근데 중학교 때 똑같다고 배워. 똑같다고 배우는데 사실 약간 뉘앙스의 차이지 크게 구분 짓진 않아요. 그냥 이런 의미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조금 중요한 거.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대신하는 경우.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래 발착 동사고 두 번째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왕래 발착 동사인데 왕래 발착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것도 뭐냐면 결국 한자예요. 한자어. 한자어인데 이게 뜻이 다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죠. 자, 왕자는 뭐냐면 가다라는 뜻이 가다. 가다 영어로 뭐가 있을까? 고가 있죠. 고. 레는 오다 할 때 그랬자야. 올 레자. 그러면은 오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 컴이 있겠죠. 그렇죠. 컴. 발은 대충 보니까 뭐겠어? 출발이야. 출발. start나 depart라는 말을 써요. depart가 출발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비행기 보면 출발, departure 이렇게 써 있어요. 나중에 공항 가면 한번 봐보세요. 그 다음 착은 도착이야. 도착은 영어로 arrive. 그래서 이 동사들 쭉 정리해보면 go, come, 그 다음에 start, depart, 그 다음에 arrive라는 동사죠. 얘들은 뭐냐면 이것도 의미가 중요한데 그냥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신한 가까운 미래를 대신한다. 왜 가까운 미래냐? 뭐 예를 들어서 친구랑 만나기로 했어. 전화했어. 전화 이렇게 했어요. 어디야? 나 출발해. 그러면 대충 좀 있으면 도착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3시간이 지났는데 안 와. 왜 안 와? 출발한다니까.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얘들은 가까운 미래 대신에 쓰주고 만약에 먼 미래를 대신하고 싶다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을 써주면서 미래치를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옆에 옮겼을까? 여기다 쓰죠 그냥. 두 번째. 시간과 조건을 부사절에서 쓴다. 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 자, 접속사가 이렇게 있을 때 색깔을 다르게 쓸게요. 이 파란색 써볼까? 접속사가 있고 접속사가 같은 위치에 있는 등이와 종으로 속한 종속절로 나뉘죠. 종속절은 크게 명사의 역할하는 명사절 접속사랑 부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사절 접속사로 나뉘게 됩니다. 얘죠, 얘. 얘 중에 시간과 조건이. 부사절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장 성분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보다는 의미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에 대신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If it rains, I will stay home.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비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거다? 집에 있을 거래. 자, 여기는 얘는 뭐야? 현재죠. will stay는 미래지.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 When it rains, bring your umbrella. 이렇게 썼어. 자, 비 오면 어떻게 하라고? 우산 챙겨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명령문의 시제가 뭘까? 응? 아니지. 명령문에 없는 게 두 개가 있어. 명령문에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죠. 뭐랑 뭐가 없을까? 주어가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없을까? 시제가 없어. 항상 뭐로 시작하니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그치? 그래서 주어는 항상 유라서 생략하는 거야. 명령문은 보통 1대1 아니면 1대 다수로 얘기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시제는 반드시 미래야. 왜 미래냐? 말한 이후에 무조건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 자, 조용히 해라고 말한 그 동시에 조용히 해야 되지 않잖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어쨌든 1초든 그보다 이후에 무조건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명령문의 시제는 미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 봅시다. 얘도 여기가 현재인데 뒷부분이 어떻게 됐어? 미래가 됐죠. 자, 그러면 앞에는 현재인데 뒤에는 미래면 사실은 껍데기는 안 맞는 거잖아. 근데 의미가 통하는 거야. 그럼 왜 의미가 통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if나 when 같은 이 접속사들이 이 의미를 통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비 오면 너 우산 아니 나 비 오면 집에 있을 거야. 그럼 비가 온 걸까 안 온 걸까? 그렇죠. 아직 안 온 거죠. 비 올 때 우산 챙겨가. 그럼 지금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가라고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비가 안 올 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 올 때라고 하는 거는 아직 비가 안 온다는 얘기죠. 지금 비 오면 어떻게 했어? 지금 비가 오니까 우산 챙겨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가 미래에 대신한 두 가지의 경우, 첫 번째 왕래 발착 동사가 있었고 두 번째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단순 시제에 대한 얘기를 끝냈어. 자, 진행 시제는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적어볼까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 나 항상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것 같아. 진행 시제 어떻게 쓰냐? be 플러스 ing 이렇게 쓰죠. 자, 저 ing를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니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죠, 얘는. 동명사면은 뭐만은 것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진행의 의미랑 안 맞죠. 자, 이 현재 분사가 가지는 역할, 동사의 뜻을 가지면서 동시에 진행의 의미를 가진다.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는 뭐냐?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는 언제 이 사건이 나타났느냐? 다시 말하면 시제를 담당하죠. 그래서 보면은 비동사가 현재면 현재 진행형, 비동사가 과거면 과거 진행형, 비동사가 미래면 미래 진행형, 비동사가 현재 완료면 현재 완료 진행형, 비동사가 과거 완료면 과거 완료 진행형, 비동사가 미래 완료면 미래 완료 진행형,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비동사가 어떤 역할에서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진행형 시제가 달라진다. 나머지는 뒷부분에 목적어가 오느냐 보어가 오느냐는 그 동사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현재 완료 봅시다. 자, 현재 완료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현재 완료는 저 그림 봐보죠. 이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완료잖아요. 보면은 쭉 이어지는데 앞에 물음표지.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불러요. 두 가지죠.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자, 그러면은 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단 말이야. I have lived here for 10 years 이렇게 썼어.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야, 있잖아. 나 여기 10년째 살고 있어. 이 사람이 정확하게 뭐 365 곱하기 해서 10 해가지고 뭐 3650일 산 게 아니잖아. 나 10년 살았네. 그럼 언제부터 산지 알아 몰라? 정확하게 모르죠. 그냥 대얼추 10년 살았다 이런 얘기잖아. 현재 완료는 과거가 중요할까? 현재가 중요할까?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나는 용법이라는 말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용법이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계속, 두 번째 경험, 세 번째 결과, 네 번째 완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너무 많이 봐서 막 계속은 어떤 단어들이랑 써야 되고 경험은 어떤 단어들이랑 써야 되고 결과는 뭐 어떤 동사들이 바뀌고 완료는 뭐 어떤 동사들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 그렇지? 결국은 이 현재 완료의 용법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것 같아. 계속은 지금까지 계속 경험에 이렇게 쭉 진행해왔다라는 의미고 아까 그 리브처럼 경험은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결과는 지금까지 해와서 그 결과 이렇게 됐다. 완료는 지금까지 해서 이제 막 마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동사와 거기 쓰이는 부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막 용법, 계속적 용법, 뭐 경험적 용법, 결과적 용법, 완료적 막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런 동사들이 현재 완료로 쓰이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런 동사들이 저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쓰이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이걸 막 웃기잖아. 계속 경험, 결과 완료. 학교에서도 이거 시험 안 보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 용법으로 된 것을 고르시오. 뭐 결과적 용법으로 된 것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 문제 안 나온다고. 우리 이제 중학교 때는 억지로 해서 막 밑줄 쳐놓고 이것과 같은 쓰임인 것을 고르시 막 이렇게 하는데 고등학교잖아 우리는. 해석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현재 완료는 보통 어떤 말들과 같이 쓰이냐면 for, since, how long과 같은 말들을 써줘. 현재 완료 보면은 언제 일어난지 모르는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면은 과거의 정확한 시제를 나타내는 말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쓰죠. 현재가 중요한 거라. 현재 완료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현재 완료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정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과 쓸 수 없다. 그러면 이 정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여기 쓰이는 거죠. 요 과거 시제. 요 과거 시제는 정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과 쓰인다. 그래서 여기 계속 빈칸에 남겨뒀던 거야. 이 말을 적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in 아니면은 ago 아니면은 last 아니면은 then 아니면은 yesterday와 같은 말들이죠. 훨씬 더 많지만 이런 말들이 있다. 얘는 정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들과 쓰일 수 없다.
for는 동안이고 since는 이래로고 how long은 얼마나 오랫동안이잖아,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더라. 자, 과거 완료 봐볼게요. 과거 완료는 과거 이전의 사건이 과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가 포커스냐면 순서상 이 시제가 과거 이전의 과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과거 완료의 용법 보면 똑같아. 계속, 경험, 완료, 결과에 하나 더해서 뭐냐? 대과거가 있죠. 자, 이 대과거는 과거 이전의 과거야. 근데 얘는 시제가 아니에요. 그냥 과거 이전의 과거란 뜻이야. 이 과거 이전의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근거는 과거 완료라고 하는 의미의 범위에서 요 과거 이전의 시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과거를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야. 대과거도 헤드 PP죠. 똑같이 헤드 PP를 써요. 근데 의미가 조금 다르죠. 사건의 순서를 나타낼 때 과거 이전의 과거를 표현할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대과거를 역사적 사실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모르지 before나 after처럼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안경이 없는데 안경을 들려 그랬어. 방금 이렇게 하다가 안경이 없길래 하고 여기 콧등 잡은 거 보이지? 이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365일을 안경을 쓰다가 오늘 하루 벗어봤는데 안경 올려 이 습관처럼 자꾸 뭐가 앞에 씌이는 것 같고 하나도 안 씌이는데 안경 올려 이렇게 했네? 나 순간 귀요미 이거 할 뻔했잖아. 깜짝 놀랐네. 미안합니다. 수업에 집중하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전의 과거니까 이게 대과거가 되는 거죠. 미래 완료 봅시다. 미래 완료는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will have pp인데 보시면 이 사건이 미래까지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미래 어느 시점까지 사건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will have pp는 보통은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요. 똑같이 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용법은 똑같고 보통 이제 상태, 시점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저기 문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할게요. 168번 문장 한번 봐봅시다. 168번 문장 봐보면요. 168번 문장 보면은 they will have been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in the snowstorm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for 2 days 이렇게 나오죠. 보면 상태, 시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167번은 그냥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도 보면 알겠지만 많이 쓰이지 않아. 해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냥 미래 시점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얘기를 원래는 안 했어요. 원래는 이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학생들이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달이면 약간 그럴 수 있잖아. 선생님 다음 달이면 내가 여기 산 지가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럼 요거 어디 있다. 다음 달이면 내가 여기 산 지 10년이 돼갑니다. 근데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완료를 아니 미래 완료를 썼었는데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미래 완료 반드시 얘기를 해요. 그 미래 시점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준동사의 시제라고 부르는데 전 그냥 사건의 순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준동사라고 나타내는 거 뭐가 있을까? 부정사 있겠고 두 번째 동명사든 분사든 ing가 있겠죠? 이 두 개 말고 뭐 준동사 나올 만한 거 pp는 앞에 being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능동에서 사건의 순서를 나타낼 수 있거든. 그래서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to를 쓸 때가 있고
to have pp를 쓸 때가 있어요. 자, 위에 거는 이름이 단순, 밑에 거는 이름이 완료야. 자, 그 다음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분사도 그렇고 동명사도 그렇고 그냥 ing를 쓸 때가 있고 having pp를 쓸 때가 있어요. 똑같아. 단순 완료야. 그래서 얘는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단순 동명사, 완료 동명사, 단순 분사구문, 완료 분사구문 이렇게 불러요. 자, 얘는 뭐냐? 단순은 자, 요거만 하고 쉴 거니까. 자, 단순은 이렇게 있을 때 본동사의 동사의 의미가 여기 있으면 이 준동사, 부정사나 ing 의미가 여기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같은 때를 나타내요. 근데 완료는 이렇게 있을 때 본동사의 사건이 여기 있으면 이 완료 동명사, 완료 분사, 완료 부정사의 사건은 얘보다 하나 앞섬을 얘기해. 그래서 완료는 이렇게 쓸까? 하나 앞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왜 시제로 안 부르냐면 준동사의 시제는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 준동사의 시제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준동사 안에 그러니까 부정사나 동명사 안에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제를 가질 수 있긴 해, 순서를. 시제라고 얘기 안 하는 건 시제는 현재와 과거가 있으면 모두 있어야 돼. 미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준동사 시제는 같냐 하나 앞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시제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교재에서 준동사의 시제라고 나와요. 준동사 시제라고 나온다고. 근데 준동사는 엄연하게 말하면 저렇게 시제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시제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갑자기 사건의 순서 이러면 혼란이 오니까 그냥 시제라는 말로 같이 애둘러 친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대각어라는 의미를 알면서 하나 앞선 것을 알면 사실은 단순과 완료로 나누고 하나 앞선 게 완료다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분사구문도 잘 생각을 해보면 분사구문에서 시제가 같을 경우에는 ing, 시제가 하나 앞설 경우에 having pp 쓴다 이렇게 배우거든. 그거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은 147번 문장 위에 보면은 다양한 때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 보면 147번 문장 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다양한 시제라고 하는 건 결국 뭘까요? 현재 아니면 뭘까? 현재 아니면 미래가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 대신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보니까 154번 문장 위를 보면은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형이 나와 있어요. 사실 현재 완료 진행은 이 현재 완료의 계속이라고 하는 이 용법을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나 계속 살아왔다. 근데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0번 문장 위를 보면 과거 완료랑 과거 완료 진행이 나오죠. 얘는 하나 앞섰다 라고 하는 거고 이제 대과거에 대한 얘기가 과거 완료에서 등장을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6번 문장 위는 보니까 미래 완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미래 PP. 이때까지예요. 이때까지. 미래의 시점. 미래의 이때까지 사건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0번 위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부정사 동명사의 완료형 이렇게 나오죠. 완료형, 이 기본형이 있고 완료형이 따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본형이 있고 단순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다. 완료라고 하는 건 그냥 순서가 하나 앞섰다. 본동사의 시제보다 이 사건이 나타내는 시제들이 하나 앞선 시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면은 시간은 한 20분 정도까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5시 7분이고 20분까지 요거 한번 정리를 쭉 해봅시다.